정리 잘하세요? 언제부턴가 정리가 나 혼자 하는 집안일이 아니라 전문적인 직업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분의 등장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정리 컨설턴트 1호로 불리는 윤선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축하 박수를 받으실 만한 것이 네. 무려 15년 만에 하루 15분 정리의 힘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와! 사실 작가로서 15년 만에 개정판을 낸다는 건 굉장한 기쁨이고 영광일 것 같아요. 네. 책을 쓸 때는 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개정판이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우문 출판사에서 제안을 주셨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판매되어서 더 이상 이 책을 읽을 사람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책을 이제 개정하면서 가장 들었던 생각은 지금의 이제 20대, 30대, 요즘 뭐 MZ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제가 처음 책을 냈을 때 중학생,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빠른 결혼을 했을 텐데 이들에겐 분명히 또 정리에 대한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개정판이 나오자마자 바로 2쇄에 들어갔다는 맞습니까? 뭐 그런 일이 또 있더라고요. 축하합니다. 네. 근데 진짜 국내 1호 정리 컨설턴트여서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1000번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1001번째 오늘 받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오래전부터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을 좀 돕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무엇을 가지고 도와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리라는 것, 기술이, 제가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정말 사람들을 돕고 또 제가 좀 잘 전할 수 있는 컨텐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은 작가님께서도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구절을 보고 제가 좀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저의 과거처럼 책 정리 못하고 옷 정리 못하고 추억의 물건 못 버리고 그냥 물건 쌓아두고 있고 또 바빠서 뭐 하나 치울 시간이 없는 분들인데 저 역시도 그랬고 그분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나름 훈련하면서 제 삶의 변화를 만들었던 방식으로 많이 알려드렸는데 그중에 좀 대표적인 방법이 하루에 한 개씩 버려라. 네, 100일 동안. 네, 그걸 한 100일 정도 하면 어떤 습관들도 만들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처음에 이 한 개를 선택하는 게 진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선택해라. 정말 말 그대로 쓰레기를 버려야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추억의 물건처럼 되게 어려운 물건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의미 없다. 네, 그래서 많은 걸 정리해라. 뭐 정말 쓰레기같이 하찮은 걸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한 개씩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이 정리 습관을 만들고 나름의 정리 어떤 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건 저의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죠, 과거. 네. 아픈 과거. 네, 그 아픈 과거를 살짝 좀 털어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진짜 정리를 못했던 품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까 많은 사람들이 정리 못하는 대표적인 물건 중에 제가 책을 이야기했는데 1000권쯤 갖고 계셨다고요? 4000권이었습니다. 네. 왜 그만큼의 책을 가지고 있었냐면 제가 뭐 똑똑하고 뭐 학문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제가 첫 번째 근무했던 저의 첫 직장이 출판사였어요. 회사에서 나오는 책이 한 달에 최소 4권. 제가 다니는 거래처, 서점 혹은 인쇄소 혹은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출판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딜 갈 때마다 책을 받거나 사거나 또 저도 이제 이 사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 사업에 관련된 책을 출간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또 그런 책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책 출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독서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한 달에 수십 권씩 책이 계속 들어와서 이게 누적되니까 약 4000권 정도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엔 잠자는 자리 빼고는 다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는요 너무 행복했어요. 책을 볼 때마다 저의 그 재산이라는 건 사실 그 당시엔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재산은 책이야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콧물이 나기 시작하고 아. 병원에 갔더니 비염이라는 그렇죠. 진단을 받고 나니까 나에게 소중한 자산이 왜 나에게 병을 주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물건이 주는 것도 있지만 잃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책을 통해서 좋은 기분, 그냥 충족감 이런 건 얻게 된 거지만 건강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기부하고 팔고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살 때 엄청 신중하고 뭐 요즘은 이북 같은 걸로 많이 삽니다. 그렇게 하던 과정 속에서 책 정리가 됐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3년 넘게 걸렸더라고요. 와. 제가 책 정리를 3년 했는데 와. 어떤 사람들한테 그냥 오늘 정리하세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만들고 지금까지 제발 버리세요. 뭐 이렇게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마세요. 아. 정리는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네.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까 한계처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고 내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의 삶의 평생의 시간 동안에 정리는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인 상황이니 내가 필요한 것들만 필요한 어떤 공간만 정리하는 게 좀 더 나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을 제가 지금 하게 된 거죠. 네. 그 작가님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책에도 보면 조금씩 꾸준히를 네. 계속 강조를 하세요. 저는 약간 이게 운동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씩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정리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네. 저는 했습니다. 뭔가 작게 실천하게 하고 이거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하구나. 제가 커뮤니티 같은 걸 통해서 정리 챌린지, 정리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같이 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댓글로 응원해 드릴게요. 그 다른 분들도 함께 좀 응원을 해주세요. 격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공감일 수도 있고 뭔가 이게 좀 이해 안 되면 질문을 해야 될 수 있는데 그런 형태로 설계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혼자 할 때 좀 어색함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뭔가 동기부여 그리고 100일이라는 기간에 대한 어떤 목표 설정 그것에 대해서 뭔가 계속 하면서 이렇게 달성하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사람들이 정리된 삶을 하나 둘씩 살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례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어 100일 프로젝트를 3번 하신 주부 얘기도 나오고 네. 예. 그리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이 정말 삶의 마무리를 생각하셨던 분이 정리를 통해 새롭게 살게 되었다.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좀 우울증이 심한 분이 사실 저희 고객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좀 이례적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을 좀 계속 받아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계속 받아도 치료가 좀 안 되셔서 그냥 이제 우울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도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선생님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끝내려고요. 그래서 연말에 12월 31일 날 죽을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들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분은 뭐 환자가 싫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지만 알겠다. 그런데 죽으려면 뭔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냐. 뭐 물건일 수도 있고 방일 수도 있고 뭔가 좀 지저분한 방이든 그냥 그렇게 삶을 막 힘들게 살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좀 그렇지 않냐. 집을 좀 치워라, 뭐 청소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혼자임을 하려고 보니까는 어려워서 저희 회사에 이제 연락을 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막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 변화된 공간에서 그분이 그냥 삶의 모든 걸 포기하셨던 분이셨으나 정리된 공간을 통해서 받았던 어떤 에너지, 분위기를 좀 다르게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 이유를 찾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근데 저는 그냥 변화된 공간을 통해서만 어떤 마음가짐이 바뀐 게 아니라 정리하는 과정을 그분이 참여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뭔가 좀 자신의 추억의 물건, 지나온 시간의 물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예전에 열심히 살았네요. 아니면 이걸 정말 잘했구나. 이게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의미였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분들 또 이 정리된 공간을 만들어셨던 분들 중에 아까 살아갈 용기,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내가 몰랐는데 정리를 하고 나니까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혹은 다른 가족,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돈 받고 서비스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는 직업이 세상에 몇 개나 있지? 근데 그냥 고맙다가 아니라 아까 살아갈 용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생명의 은인이라는 이야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야 이건 진짜 너무 좋은 직업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직업 특성상 많이 갖게 되고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상 이제 공간의 정리를 지금껏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책에는 시간과 공간 네. 그리고 인간관계 정리까지도 담겨 있어요. 네. 정리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 이 세 가지가 정리력의 어떤 공식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집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의 정리가 안 되잖아요. 사실 집 정리가 안 되는 원인은 그 공간보다도 두 가지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영향이 있거나 인간의 영향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시간은 내가 없어서 혹은 뭐 진짜 뭐 바빠서 치우는 시간이 없기에 뭐 이런 이유겠죠. 사람은 어지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맞아요.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죠. 사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냥 아무데나 두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애들. 그래서 그 집의 정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우선일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람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꿀 때도 시간이 개입돼야 돼요. 뭔가 뭐 훈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같이 가족 회의를 통해서 이건 절대 여기 두지 말자. 식탁은 항상 깨끗하게 하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같이 약속 정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정리가 안 되냐? 그걸 말해야 될 시간을 못 내는 게 아니라 서로 이 관계 속에서 말을 못 하는 거죠. 네. 아니, 뭐 좀 치우자 이 얘기를 못 하는 집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돼서. 그렇죠. 네, 가족 간에 네. 싸움이 되니까. 뭔가의 어떤 이제 죄책감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관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갑자기 책 읽고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갑자기 아니 뭔 정리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측면 때문에 인간관계도 우리의 삶, 우리의 일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낭비, 뭐 스트레스, 감정 낭비, 에너지 맞아요.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네. 맞아요. 괜히 누구 만났는데 막 집에 오면 내가 왜 만났지? 맞아요. 시간 아깝다. 네, 밥을 내가 왜 사줬지? 그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차라리 집에서 그냥 혼자 쉴 걸. 네. 네. 가만히 그냥 집에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나에게 더 득되는 건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인간관계도 정리해야 될 엄청 중요한 대상이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정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책이 좀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인간관계를 다 끊어라 이런 내용을 쓰신 게 아니고요. 정리를 하고 정말 내가 꾸준히 이어갈 관계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명씩이라도 꼭 연락을 해봐라. 네. 이거 참 좋더라고요. 네. 사람들에 대한 관계는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은 다르다. 그리고 사람들과 계속 오랫동안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사실 우리의 여건상, 시간의 제한상 어렵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만남의 횟수일 수도 있고, 연락의 횟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추천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당신의 모임을 만들어라. 네. 윤선영과 함께하는 땡땡 모임. 그래서 진짜 그 모임에 부르고 싶은 딱 3명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걸 또 추리게 됩니다.
아 애는 올 것 같대. 아 애 오면 분위기 깨. 네,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이 모임의 취지에 맞지 않아.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 안에서의 뭔가 친밀도가 형성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그 모임 한 달에 한 번 하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모임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수백 명, 수천 명과 친할 수는 없다. 네. 그게 진짜 좋은 인간관계의 어떤 형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고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방식들 또 제가 이제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는 방식들을 담았습니다. 책에다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왜 옷장 속에도 택도 안 뗀 옷도 사실 네. 입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리가 사실 시간을 버는 일이기도 하고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하고. 저는 정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 최고의 변화는 원하는 인생, 또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약간 좀 종교스러워요. 네, 사람들한테 뭐 당신이 원하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러면 뭐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믿습니다. 막 이런 거 네, 아니고. 예. 정리하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변화를 줄 수 있는 뭐 트리거처럼 변화의 어떤 원동력처럼 변화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특히 도시인들이요 너무 일정이 빡빡하고 사는데 급급해서 정작 내가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를 생각하거나 돌아볼 겨를이 없는데 네. 정리가 그걸 해주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정리가 나를 돌보는 거고 또 내 삶을 바꾸어주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들의 공간 속에 나를 분노케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안 입는 옷인데 못 입는 옷이 있습니다. 압니다. 엄청 많습니다. 압니다. 그걸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받죠. 언젠가 입어야지 저 옷을. 살 빼면 입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사실 그 옷을 샀을 때는 네, 살이 빠진 상태였을 거예요. 맞아요. 나도 모르게 원치 않게 진짜 보면 그 옷장 열면 열받는 분들이 있고 책장 열면 어디 무슨 프랑스 여행 가려고 파리 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사면 여행을 간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파리에 뭐 빠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보면 어때요? 화가 나죠. 진짜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니, 바빠서 못 갔고 이해합니다. 예. 근데 진짜 돈이 없어서 못 갔고 그럴 수 여건이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 그 책이 너무 열받게 할 것 같아요. 그 자격증 떨어졌던 책, 맞아요. 인생의 어떤 포기를 상징하는 물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줬던 물건, 선물한 것들, 내 인생의 어떤 좋은 감정, 기분, 에너지, 활력소, 긍정적인 기분보다는 부정성, 자신을 너무 어리석게 느끼게 하는 그런 류의 물건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게 과거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고요. 진짜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존감을 엄청 떨어뜨립니다. 오히려 활력을 있게 하고 생동함을 느끼게 하고 그런 물건이 낫겠죠. 어쩌면 저는 아령 하나라도 두면 그냥 들질 않더라도 들면 좋겠지만 들지 않더라도 그 아령을 보면 느끼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읽지도 않는 자기계발서보다. 네.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런 실패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보다 오히려 좋은 에너지와 감정을 느끼게 하는 물건들을 자꾸 보게 하고 꺼내게 하고 쓰게 하고 이게 진짜 삶을 움직이는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동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 물건도 이제 작가님 표현을 빌리면 과거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다를 때는 과감히 정리해라. 예. 불편하게 하는 물건을 떠나보내라.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불편이라고 생각하고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불안이라고 생각하고 불만족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를 찾아야죠. 네. 옷장에 있어요. 있어요. 책장에 있습니다. 네. 서랍장에 있습니다. 꺼내면 있고
쳐다보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째려보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째려보면 나온대요. 네, 다 있습니다. 네, 정리합시다. 네, 하셔야 됩니다. 네, 하루 15분 정리의 힘이라는 이 책 한 권으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셨으니 작가님 정말 책 잘 쓰셨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책들 기대하게 됩니다. 네. 책을 쓰려고 할 때마다 항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또 영상을 찍고 나니까 열심히 써야겠다는 생각을 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